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특집 같아요. 자, 윤석열 등장했습니다. 결국 재보궐 대선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게 가장 관심으로 쏠리고 있는데 세간의 분석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정당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야인이다. 선거운동 할 수 없다. 도움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아니다. 정권 심판의 힘이 실릴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는 이 두 가지 의견 같아요. 자,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장선이 뭔지 알기 좋을까요? 일로 먼저 가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상당하다.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뭘 안 해도 있는 것 자체로 상당하다는 네, 거죠. 그냥 한마디 툭툭 던지는 거를 아하. 언론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크게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다면은 여당 후보 쪽에 힘을 실어줄 리는 없다. 결국에는 정권 심판과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는 건데 네. 그게 메시지만으로 극환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야권 후보를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나올지 그거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메시지가 그게 뭐든지 간에 아주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저도 참 답하기가 난처한 게요. 답하면은 제가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 컨설팅 해주는 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해주세요. 좀 난감한데 그 기자들은 매일 메시지를 내라고 마이크를 갖다 댈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아. 메시지 내면 제일 적당할 것 같고요. 네. 직접 개입하는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제3지대를 만드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네. 오히려 야권의 정계 개편, 내 촉매제가 되는 역할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아마 이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부대변님과 저의 이제 판단과 생각이 같은데 지금까지의 윤석열 총장의 스텝을 보면 직접적인 행동화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막판에 정말 야권 후보가 어려워진다? 그랬을 경우에 자 같이 한번 손 흔들어주는 손 잡아주면서 그런 네. 퍼포먼스도 할 수 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안철수 네. 대표, 윤 총장의 등장을 굉장히 반기는 모양새입니다. 사전에 물밑 접촉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그렇죠.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이 킹메이커로서 얼마든지 자신이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세 가지 경우의 수 같아요. 네. 국민의힘 아니면 안철수 대표, 민주당은 아니니까. 예. 그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3지대. 어디 그러니까 쪽이 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철수라는 사람은 빼놓고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과 단일화해서 졌을 경우, 이겼을 경우, 서울시장에 출마했는데 졌을 경우, 이겼을 경우 이런 네 가지 변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빼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다음번에 스케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합류하는 것은 자살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거 봐라. 너 검찰총장 할 때 정권을 향한 수사 이거 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거 아니야? 야당과 지금 내통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한 바보 같은 선택은 하지 않을 거고 제3지대에서 네. 새로운 플랫폼에 합류를 하거나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죠. 연구소 하나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책 하나 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인물이 안철수 말고 다른 분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엔 6월 달 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 네. 새로운 플랫폼에 합류하거나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지원할 생각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별의 순간을 얘기했던. 네. 뭐 동의하는데요. 네. 약간 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떨어진 제3지대가 아니고 국민의힘 일부와 교집합이 있는 제3지대.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안철수 대표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예, 네. 그 부분도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박세일 교수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 아마 찾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찾으면서 또는 오세훈 후보 또 이런 이 흔히 아는 이 국민의당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나마 좀 중도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과 교집합을 만들면서 저는 플랫폼을 만들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으면서 정계 개편의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지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은 이 원심력이라면 땡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그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지금 첫 번째 스텝을 밟고 있잖아요. 네.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시지 부분 네. 그것과 또 하나는 윤석열 사람들. 윤석열 누구랑 같이 한데 윤석열 도와주는 사람 누구야?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데 예. 이제 뒤에서 스텝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고 윤석열 총장의 멘토가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멘토가 누굴까? 만약 그때 겨우 저런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해? 이러면요.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50점. 그런데 야 제대로 사람 골랐네. 그런 평가를 들을 만한 멘토들과 함께 하면은 윤석열 총장의 입지가 처음부터 좀 단단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으로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지금 우리 장소장님 그렇죠, 말씀 그렇죠. 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 빼고 국민의힘은 글쎄 윤석열 총장을 좋아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아버지 어머니, 이모 삼촌이라고 그랬나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장본인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닌가? 이거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그 핵심 지지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 고검에 간 날 보면 네. 대부분은 환영했는데 이제 한쪽에 네. 박근혜 대통령 뭐 감옥 보낸 그렇죠. 윤석열 사퇴하라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구 경북 지지율이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1위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일부 층이 남아 있겠지만 그게 대구 경북을 전체는 아니고 소수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대구 경북 민심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되게 지금 이 상황이 겉으로는 환호지만 속으로는 씁쓸일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힘에 오죽 대선 주자가 없으면 윤석열 총장이 1위인가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도 약간 불편한 속내를 네. 드러냈던 거고. 근데 반면 충청 지역 의원, 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공주가 지역구고 네. 그리고 정진석 의원 어머니가 파평윤 씨, 윤석열 총장이랑 같은 그런 파평윤 씨라고 그거는 좀 하더라고요. 이해가 그래서 그런 되게 소소한 인연들이 인연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충청 네네. 대망론의 어머니가 그렇죠, 박근윤 그렇죠. 씨다. 네네. 전 미랑 박입니다. 저는 그러면 뭐 다 똑같습니다. 진짜 파평윤 씨는 이번 이 얘기로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졌어요. 네네. 예. 파평윤 씨를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박근윤 유명해졌는데 씨.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씁쓸하긴 한데 국민의당에 또 뺏겨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환영하는 입장이 좀 더 그러니까 크죠. 이런 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네. 구원이 중요하냐, 신원이 중요하냐. 구원이냐 신원이냐. 그러니까 구원은 아니 우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 보냈어? 이건 구원이에요. 네. 근데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일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 네. 문재인 정권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한 신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묻어두고 신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을 도구로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도구로 대통령을 쓴다고요? 제가 똑같이 저는 예, 이탈리아 예, 속담으로 예,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예. 이탈리아 속담 좋습니다. 예. 원어로 저거- 해주시나요? 저거에 대해요? 오늘에 합니까? 원어로 안 돼. 원어로 해주세요. 오늘은 밑에 나갑니다. 이렇게. 상의는 프로틴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익이 생기면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도 손잡을 수 있다. 이탈리아 속담인데요. 이탈리아 속담인데 이거 와닿네요. 와닿죠, 완전 그죠? 와닿네요. 예. 한국에서 정치 권력은 예. 권력을 준다면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죽였는데도 상관이 없다. 네. 네. 아우 마피아 와닿습니다, 같아. 이게. 예. 네. 마피아 느낌 나잖아요. 우리 윤 총장님 스타일이 좀. 네. 그 여권에서는 만약 윤석열 총장이 야당 후보로 대권 도전을 한다면 지지율이 이제 30%가 지금 현재로서는 넘지 않았습니까? 높아요. 예. 이래도 윤라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윤나땡이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아마 제가 민주당이라든가 여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외부의 평론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여당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총력전을 해서 51%를 받아서 집권한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진모 씨가 어디 가서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과도한 기획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입니다. 지지 않는 거. 그렇죠. 끈적하게 해서
1% 따기기에서 하는 게 안정적인 거고 사실은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를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공학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민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죠, 네네. 대선 선거 이기겠다. 뭐 그렇게 갈 그러니까 것이다. 이제 네. 대표님 윤나땡이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런 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이거거든요. 정치하기만 해봐. 우리가 한 방에 보낼 수 있어.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많이 퍼져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장모 문제라든지 본인 와이프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걸로 그냥 한 방에 우리가 딱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검사를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검찰총장까지 했고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30%가 넘는 지지율을 나오는 사람을 한 방에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여권이 자만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은 전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돼서 레이스하다가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정당은 여권은 철저하게 51%로 국민들의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삶의 복지를 통해서 집권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는 뭐 거죠. 정치 공학적으로 해서 하진 않을 것이다. 네네. 자, 그럼에도 여권에도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낙연 대표가 앞서다가 또 한참 동안 또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모양새였어요. 뭐 큰 차이는 아직 없지만 여권 내 그 순서에서는 이게 1, 2위가 이재명 지사랑 윤석열 총장이 바뀌다 보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이 기자님부터 누가 유리해요?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사퇴하고 나서 네. 민주당 대선 주자들 반응이 약간씩 달랐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뭐 합리적 경쟁하자 막 이런 식으로 좀 예. 상대적으로 여유롭고 그냥 무난한 반응이었고요. 이낙연 대표는 뭐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반응을 했고 어허. 정세균 총리는 사실 사퇴 전부터 막 거취 운운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압박해서 되게 세게 나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에 따라서 뭐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중도층을 맡게 되면 이재명 지사랑 어느 정도 지지 그룹이 겹친다는 겹칠 거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무난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를 있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이 반문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문들이 조금 내부 결집이 더 세지지 않겠냐 이렇게 아하. 여권에서는 보고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그 친문 후보군이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광재 의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보군이 조금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수사청 때부터 계속 윤석열 때리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세균 총리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약간 반문에 맞설 친문 핵심으로 좀 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당연히 친문에서는 좀 더 우리 후보 찾기에 속도를 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문인가요? 반문인가요? 전 친문이죠. 아유, 되게 세게 말씀하시네요. 친노 적통 친문이죠, 제가. 다 친문이에요. 제가 얘기해보면 친문 아니라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 기자가 분석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 입장, 또 이낙연 대표 입장, 또 나머지 후보들 입장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이 상황은 네. 1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재명 지사한테요? 아니, 당연하죠. 네. 이게 이재명 지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외부의 그 변동적 요인이 생기면은 내부적으로 현재 1등 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가 예. 내부의 군벌들의 예.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와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와. 말씀대로 외부에 적이 생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단결하면서 한동안 좀 시끌시끌했던 제3후보 찾기는 조금 잠잠해질까요? 그렇죠. 저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로 굳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이낙연 지사가 안 떨어지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 올라가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 저는 이 구도가 그대로 굳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예.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힘을 실어주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권 후보군으로부터 좀 탈락한다라고 거기서도 보여지고 탈락한다. 예.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것 같아요. 우리 부대변인 말씀처럼 네.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윤석열 네. 총장. 그러면은 막 TV 토론을 붙었다고 봐요. 이낙연 아, 대표한테 그 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낙연 대표에게 윤석열 총장이 막 물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꼭 그러진 않기. 아니, 여튼 그래 칩시다.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요. 공격을 해요. 네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스타일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무겁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당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요 김이 확 계속 빠지거든요.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가 또 강한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 전투력이 센
윤석열 총장 상대로는 우리 강한 남자 이재명밖에 이재명 없다. 지사가 낫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상당하게 수혜를 받았다. 이 캐릭터로도 짚어보니까 재밌겠네. 캐릭터로 짚어보니까 그냥 이게 맞춰보니까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기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싸움이라 하는. 아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상상이 되네요. 벌써 보고 싶네. 미치겠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네. 총장, 홍준표 대표, 네. 안철수 전 대표 4명 앉아서 아, 토론하면은 우리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 설 자리 없을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야, 그 네 명이 얘기하는 것만 해도 한 달 하면요 국민들이 정말 정치에 관심 많아지고 재미살 것 같아요. 홍준표입니다. 어이! 아, 죄송해요. 네. 똑같은 거 계속 미시네요. 근데 밀어요. 안철수인데요. 많이 똑같아졌어요. 죄송해요. 좀. 네. 그냥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캐릭터들이 다 확실합니다. 진짜. 캐릭터들이 확실한 정치인들이 있군요. 네. 그래서 우리 MC 장원 질문은 제3 후보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이민영 기자는 그래도 찾아낼 것이다. 네네. 이재명 지사가 아닌 또 이낙연 대표가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문 진영의 제3 후보가 나올 가능성. 김경수 지사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당연히 선거가- 아니, 적자니까. 재판 있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봐야 되니까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니까 다른 후보를 찾는 거죠. 네. 근데 친문 세력의 결집만으로 대권 후보를 만들 수도 없고 존재감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번 주에 얘기했던 필요 충분 조건 7가지를 다시 한번 되돌려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권 후보에 적합한지 계속 복습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본인의 좀 자랑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네. 이 프로그램 꼭 봐야 돼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필요 충분 조건 7가지 어느 책에서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찾아보니까 우리 장 소장님 쓰신 본인 책이 책이에요. 있더라고요. 아 이번에 정말요?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었나? 본인 책이에요. 방송에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수첩에 따로 적어놨는데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에게 7가지 중에 뭐가 없을까 막 이런 뭐 거 없어요? 생각해봤거든요. 뭐가 없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중적 인지도나 뭐 스토리는 있죠 충분히. 근데 이제 그거 빼고는 거의 다 없는 것 같은데 아직. 근데 개인적 역량 부분이 약간 퀘스천 마크긴 한 게 이분이 물론 법리에는 되게 밝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대륙법은 물론이고 영미법까지 막 뭐 술술 다 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대선 때 이제 의제가 뭐 기본소득, 복지, 뭐 증세, 양극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런 것도 과연 역량이 정책 역량이 있을까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장성철 소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그거를 좀 잘 마크해줄 만한 멘토를 좀 잘 그렇죠. 꾸리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법적으로야 뭐 많이 알고 훌륭할 수 있지만 개인적 역량, 국가 지도자로서 그것은 좀 연마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향후 행보, 특히 정계의 진출의 시점, 이게 결국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냐 이전이냐인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보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져도 좋고 이기도 좋잖아요. 이기면 뭐 살짝 내가 나가 이긴 겁니다. 그거 져면 내가 정확히 안 나갔으니까 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본인한테 유리할 것 같거든요. 굳이 안 나서도 근데 될 이제 것 같은데. 언론이나 주위에 이제 정치를 권유하는 분들이 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아. 마지막에 뭐 유세차 위에 올라가서 누구 손을 한번 들어줘라든가 이야. 이런 요구를 자꾸 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위기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하나를 함으로써 정치에 나섰다 안 나섰다 될 수 있는데 적기 보궐선거 전후 언제입니까 그러면? 후죠. 후다. 그러니까 저는 사퇴한 것도 보궐선거 후였으면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급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천천히 가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그 유세차 이런데 손 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거고 아. 그게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아하. 서울시장 선거 승패에 예. 본인의 근데 대권 구도에는 플러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욕심이 많네? 뭐 그런 생각 판단도 받을 것 같고. 네. 네. 자,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 자, 오늘 윤석열 총장의 사태 또 관련해서 다음 보궐선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후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시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저는 당연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응원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 통화도 저 친하고 이런 거 통화도. 없습니다. 저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와 근데 또 오세훈 후보도 개인적으로 제 친분도 있고 오세훈 후보가
울었잖아요. 아마 본인도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는 또 내가 안 될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완전 정반대 예상의 결과, 아니, 예상과 달랐던 그래서 거 아닌가요? 어제 제가 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디 누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어요. 네. 오세훈 후보 쪽 완전 오른팔인데 네. 까놓고 물어봤어요. 형이라고 하는 형이라서 형 이거 어떻게 이겼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자기들을 잘 모르겠대. 좀 당황스럽고 결국에는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 여론조사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든대요. 뭔 말이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을 2번이나 해봐서 2번, 1번 반 정도 해봐가지고 그래도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 서울시장 하면 오세훈이라는 생각이 있지 서울시장 나경원? 이게 매치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서울 시민의 무관심이 무관심이 됐다. 자신의 승리의 일차적인 요인이 아니었느냐라고 허탈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좀 스스로를 그렇게 100% 일반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난 황교안 그 대표 시절 때 당대표 선거를 만약 이런 식으로 했다면 오세훈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선거 방식이라든지 중도 확장력 이거는 확실히 오세훈 시장이 세다. 이런 얘기를 중도 하더라고요. 확장력이라고 하면은 너무 네. 좀 고급진 표현이고 제가 룰에서 진 겁니다. 룰에서 나경원 전 대표. 룰이 세다는 거네요. 룰에서 진 겁니다. 100% 예, 일반 그러니까 시민. 실제로 실제로 이제 정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룰에서 네. 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참여시켜 준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는 솔직히 그럼 정당을 뭐하러 합니까? 아하. 정당할 필요가 없지.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룰에서 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또 똑같이 연동되어 가지고 인지도의 차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나경원 대표가 전 의원이 가지고 있던 이 비호감 극복 못한 것 약간 보수 강경 보수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보였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사실은. 불구하고 가장 큰 요인은 룰입니다. 룰이다. 아니 그래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화가 지금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 얘기처럼 내가 룰 때문에 졌다. 결국 맞아. 역선택 때문에 졌다. 이거 정말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난리 있어요. 났네, 난리 났네. 역선택은 아니고 역선택은 아니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비호감도 높은 사람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쟁력을 보고 투표한 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누구 지지하세요?라고 네. 했을 때 지지 후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냥 누가 됐으면 좋겠냐 그러면-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붙었대. 그래서 비호감도가 좌지우지하네요. 그래서 그렇죠. 에이, 그럼 많이 이름 들어봤던 뭐 오세요? 뭐 이런 식의 자기는 당했다라고 이 생각. 기자님은 이제 정치 있었는데 네. 지금 여당 야당 다 출입하죠. 여당만 출입하긴 하는데 예. 이날 아침에 상황이 되게 재밌었던 게 예.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모 언론사에서 5분 전에 속보로 뿌렸어요. 예, 예, 오세훈이 맞아요. 이겼다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세훈 후보는 모르고 마지막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진 것처럼 아쉽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되게 코미디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오세훈이 이제 다 예상 못했다고 하시는데 저도 사실 야당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거 직전에 야당 모 기자한테 오세훈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약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나경원 후보가 토론에서 좀 모든 후보한테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세훈이 물론 원죄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다시 보니까 합리적이고 괜찮네. 그리고 서울시정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안 해. 이런 분위기가 좀 중도층 위주로 많이 퍼져서 오세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딱 나오자마자 어떻게 맞췄어? 그랬더니 되게 황당해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막 역선택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오세훈에 역선택은 대한 아니다. 뭔가 합리적이고 중도 이미지가 조금 좋게 보이지 근데 않나. 역선택 한다면 아니 근데 왜 아니, 좀 동의하지 않 역선택 동의하지 한다면 않아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면 나경원 오히려 나경원 찍어주지. 나경원 찍겠죠. 찍어주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게 이해할 수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예.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제가 또 막점 막후니까 예, 예. 또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발표하기 전날 제가 모 비대위원들하고 그러니까 네. 그 당의 비대위원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네. 그거 다 물어봤죠. 여론조사 어떻게 됐어? 오늘부터 하는데 결과 어때? 그랬더니 참관인이 있대요. 여론조사 이렇게 하는 것도 참관인이 있대. 예, 예. 그 참관인이 나경원 후보께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경원 후보가 되겠구나. 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딴 데 가서 이야기 또 물 먹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만나서 엉뚱한 얘기 교환하고 하지 마세요. 아니 앞으로는 기자들 의견을 들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기자들 왜냐하면 말이 비대위원들은 맞고, 예. 파에 따라서 너무 해설이 나뉘어요. 비대위원이 내가 비대위원도 지지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또 정치적으로 왜곡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창피합니다. 잘 언급 안 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조은희 서청청장의
약 어떻게 보면 예상 외에 좀 분전이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16%가 받았어요. 거의 16.5%가 예. 받았잖아요. 거의 17% 받았습니다. 이러면 오신환 후보가 10%가 조금 넘었나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면 나경원 후보의 표를 조은희 후보가 많이 가져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그럴 듭니다. 가능성도 있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좀 크게 좌우하지 않았나. 실제 그 1등과 2등 사이의 표 차이가 한 8%? 9% 정도 나나요? 그러니까 룰에서 졌다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에 후보가 3명이 경선을 했어요. 네. 근데 3명 경선하면서도 50%가 안 나오면은 결선 투표를 2명이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4명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좀 룰이 분명히 작동한 것 근데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한테 좀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룰도 있잖아요. 여성 가산. 가산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을 못했다라는 거는 네. 확실히 나경원 후보가 경쟁력을 나경원 인정받지 이제 못했다.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앞으로 뭐 당대표 나갑니까? 원래는 당대표 나가려고 못 했는데 나갑니까, 당대표 나가는 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어요. 아. 근데 그 주위에 여러 도움을 주는 분들은 다 당대표 나가야 된다고 계속 지금 푸시하고 있어요. 네. 활로가 없습니다. 당대표 밖에는. 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또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 룰이 그렇다. 대선 되겠습니까? 후보 도전. 당대표는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 이제 안철수 대표, 오세훈 시장 두 사람인데 단일화는 되겠죠, 이거는. 단일화 됩니다. 나경원 후보 때보다 좀 낫죠, 상황이. 네. 제가 또 이것도 또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말해줘요. 뭔데 별거 아닌 것 같은 다 들어보니까까지 들어보니까. 그렇죠. 해줘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안철수 후보 쪽에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해놓을 아이템들을 쭉 많이 마련해 놨어요. 근데 후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자 대결, 본선 경쟁력 50%, 네. 적합도 50% 이런 것으로 절충을 봐서 두 군데 정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될 것으로 아, 근데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막 당명을 넣느니 당명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뭐 경쟁력을 넣느니 그 싸움이 벌써부터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당명 넣는 거 안 넣고는 2번이냐 4번이냐 그 문제지. 그냥 이번에 뭐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뭐 안철수 이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타협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이냐 4번이냐 몇 번 달고 갑니까?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된다면 뭐 고집이 있으시니까 4번 달고 가겠죠. 3번을 저는. 가면 민주당 입장이 좀 유리하지 않나요? 좀 낫죠. 혹시나. 좀 낫죠. 어, 근데 저는 이 안철수와 오세훈 간의 단일화는 생각보다 부드럽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안 되는 사람은 대권 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한 명 안 되는 그렇죠. 사람은 나경원 후보는 대권에 근접해 있다고 보긴 좀 힘들었거든요. 아. 그런 측면인데 이 두 사람은 대권을 나가려고 했던 사람, 대권에 나가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은 대권 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부드러운 양보가 있었어요. 3월 10며칠이죠. 그때 그 전날쯤에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 볼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는 안 그건 됐어요. 아니고. 예. 너무 멀리 왔어요. 뭔 말이에요? 그게? 경선을 한다는 거죠. 경선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양보해서 단일화 될 것이다. 여당의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좀 쉽죠. 그래서 4번을 고집해주고. 근데 오세훈 후보로서는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 뭐냐면 본인이 처음 출마 선언하기 전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기호 2번 다시면은 내가 불출마할게요 그랬잖아요. 네. 그럼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는 거예요. 기호 2번. 그러면은 오세훈 후보 경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때 1월 정치권에서 그 자기가 뱉어놓은 말 지키는 경우 잘 없던데. 1월 달이랑 너무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은- 무상급식 그때도 여론조사에서 말 지켰잖아요. 그분은.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는 정당입니다. 글쎄요. 그뭐 본인이 뭘 줬고 뭐 불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해가지고 하나만 더 이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협상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3명 이렇게 하기로 했대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의원급으로 음. 3명을 딱 준비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은 국민의당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3명 의원급으로 네. 지금 협상단을 준비해놨고 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이태규 의원이 이제 협상 단장이 되고 저기 이태규 의원이 많이 하고 있다고 네, 지금. 2명을 더 붙여야 되는데 네. 붙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3명이니까 다 3명 다 나가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 모르잖아요. 잘 룰을 뭘 알아요. 음. 그래가지고 권은희 의원하고 나가면 협상단의 물량 공세. 아 아주 그냥 이렇게 그거부터 벌써 제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하여튼 시나리오 상으로는 안철수 4번 달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시나리오 뭐
이기는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2번 다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철수 2번. 계속 여론조사를 돌려본대요. 안철수 근데 2번 다는 게 더 높게 반만 나왔다고. 얘기해줘. 안철수 그러더라고요. 2번. 네. 오세훈 2번, 안철수 2번. 안철수가 아직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안철수 보입니다. 2번, 안철수 4번. 우리 이 기자님은요? 기자들은 오세훈이 발표나는 순간 안철수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안철수 4번. 번호는 아직 모르겠어요. 번호는 네. 모르겠네요. 장원 씨는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안철수 4번. 되게 해맑게 웃어요. 아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떠나서 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지 않나. 근데 저는 이미 예전에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고 예측했다가 저도 완전 틀렸기 때문에 자신감을 많이 지금 잃은 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과 안철수 후보 쪽에서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2번 안철수 후보랑 국민의당 4번 안철수 후보랑 여론조사를 집어넣어요. 박영선 후보랑 양자 대결 붙여본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어느 게 더 경쟁력이 높은지 여론조사라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증명해 줄 거거든요. 근데 기호 2번 나가는 게 훨씬 더 득표력이 높다면 안철수 본인도 4번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몇 번의 여론조사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최적의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저는 제 갈 길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요것까지 짚어보죠.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윤석열 총장 등판했습니다. 정치권은 시끌시끌했고 지금 홍준표 의원도 가장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검사 후배이기도 하고 자신이 돌아갈 어떤 공간이 그 공간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나온 걸로 보이거든요. 자, 우리 업앤다운을 한번 봐요. 이 윤석열 총장의 등판으로 가장 주가 올라가는 사람, 또 가장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해진 사람 한 명씩 한번 짚어볼까요? 가장 업된 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고. 항상 김정인 부인 아니 이분이 본인이 대선 후보 감별사 하겠다라는 의지가 너무나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네. 교감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정치 시작을 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다운은요. 국민의힘 후보들 모두 다 다운. 후보들 다 다 다운. 오세훈 지지율이 안 후보, 나와요. 오세훈 후보 필요 다 모든 대권 후보들 다 네. 지지율이 안 나오죠 윤석열 총장. 나오니까 네. 우리- 맞죠? 어떻게 보세요? 뭐 동의합니다. 김종인이 또- 제일 좋고 국민의힘 후보들 다 다 안 좋은데 그 중에 특히 안 좋은 분은 황교안 전 대표. 그러니까 비슷한 시점에 또 정치하겠다 나섰죠.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 정치 복귀 복귀 못 하실 것 같아요. 시점을 그렇게 어떻게 잡는지. 하여튼 그 윤석열 총장 나올 시점에 그 공교롭게 오세훈, 황교안 같이 나와가지고 좀. 아니 그 옛날에 우리 쪽 계열의 만덕산 손홍 이후로 뭔가 안 맞아요. 늘 안 맞는 분으로 뭔가- 자리 잡으실 것 같아요. 뭔가 안 맞어요. 머피의 법칙 비슷하게. 네. 임영 기자님. 저는 다운으로 민주당을 뽑아야 될 것 같은 게 민주당이 좋지 않다. 한 명을 좀 뽑기가 어려운 게요. 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취임 당시 임명할 때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하거든요. 네. 특수통에 검찰주의자인데 검찰 개혁이랑 맞지 않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여야 다툼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내놨던 게 검찰 개혁 적임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왜 이 사달이 났냐를 뭐 책임 소재를 떠나서라도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랑 윤석열이 이제 궁합이 안 맞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다운으로 민주당이 조금 최악의 인사를 한 것 같아요. 그 검찰 개혁을 따져보면 네, 맞습니다. 그 진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가장 다운이었다. 장원 씨도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새겨 들어야 될 이야기 예, 같습니다. 좀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저는 뭐 이낙연 다운. 네. 마음대로 막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기분대로 이유를 들어봐야 하는 될 것 같은데. 같은데. 예. 아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 만큼 이낙연 대표한테는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단순한 로직인 것 같은데. 업은 네. 업은 또 있어요. 업. 업이요? 예. 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업이죠. 예. 네. 권영신 대구시장 어때요? 권영진 되고 있어요. 공교롭게 그 전날 꽃다발 들고 가서 상당히 수혜자. 저기 참 시장님 좀 웃기셨어요. 이제 그걸 네. 왜 가셨어, 근데? 꽃다발까지 준비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대구시장은 민주적 정당성을 바로 유권자들한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검찰총장은 건너 나왔던 사람이고 모양새상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들고 가서 하는 모습이. 그 공직 사회의 문민 통제라는 측면에서 뭐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혜를 보겠네요. 별로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지금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너무 그 같습니다. 인상 자기 편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편한 사람한테 되게 익하고 조금만 아닌 사람은 별로 인상 거론도 안 하시고 아니 뭐 거론할 가치가 없죠. 죄송합니다. 저권 시장님 굉장히 좀 네. 호감 있게 봤었는데 참. 예. 안타깝다. 그 네. 부분 안타까웠다. 귀엽게 네. 봐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뭐 윤석열 특집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등신상황 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아쉽네요. 예. 언젠가는 한번 막점 막고에 모실 수 있겠죠. 실제로 보셨잖아요. 덩치가 굉장히 크죠. 네네. 덩치도 굉장히 크시고 네. 뭔가 좀 저는 인상이 동물로 비유하면 호랑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곰이 아니고요?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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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섭다 갑자기. 호랑이요. 제가 볼 때는 호랑이가 아니고 봄인 호랑이나. 그게 그거 느낌이 아닙니까? 차이가 있어요. 아, 어떤 차이가 범과 있죠? 호랑이의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범은 덩치가 더 크고 뭔가 웅크리고 뭐 먹이를 노리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고 호랑이는 좀 더 날렵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감상에. 호랑이든 봄이든. 그 이재명 지사님은 백호랑이잖아요. 백호랑이. 백호랑이에요 이재명 기사는. 이재명 백호랑이에요? 머리 후였잖아요. 그 이재명 기사는 호랑이 느낌이 나요. 백호. 또. 호랑이 대 범. 백호 대 범. 자, 마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막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